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Nothing can be agreed until everything's agreed.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전부가 아니면 딜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자 북한은 협상 중단 카드를 내놨습니다. 북미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북미 대화는 현재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해법은 뭔지, 냉각기에 들어간 북미 대화를 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아까 정치 와우장룡에서 잠깐 저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처음 할 얘기는 북한 쪽 태도입니다. 지금 네, 협상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정말로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좀 강하게 한번 나가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 지금은 협상 중단도 협상입니다. 저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네. 그러니까 북한이나 미국이나 지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전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협상 중단을 말한다는 뜻은 이런 협상이라면 진짜 하고 싶지 않다, 안 하겠다. 그러면 작년에 이제 북한이 한때 말한 다른 길, 새로운 길, 그걸 다시 암시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미국하고는 비핵화 협상 안 하고 비핵화는 우리가 알아서 해서 뭐 중국 검증을 받는다든지 전혀 새로운 다른 루트로. 예.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다시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적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협상 중단 카드까지 내놓은 것도 결국은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정 기싸움이라고나 할까요? 조금 더 자기한테 약간이라도 유리한 판을 짜서 다시 한번 그 협상을 시도해 보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보고 숨고르기가 기선제압용이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해석합니다. 자, 북한 발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미국이 한번 숨을 조금 죽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 태도는 지금 어떻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 판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지금 난감하기는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나 폼페이오나 스티븐 비건은 빠지고. 볼턴인가요? 존 볼튼 혼자 거의 원맨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배우가 달라지면은 시나리오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볼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으니까 대화와 협상의 판을 깰 수는 없고 이 모멘텀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협상의 기조는 본인이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압박을 하면서 미국에 유리한 어떤 환경 조성 또 기싸움 이런 어떤 그 의사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결국은 협상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존 볼턴을 배제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배제를 해왔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무대 위에 올리고 마이크도 지어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요, 존 볼튼이 대북 협상 자리에 한 번도 안 나와 본 사람입니다. 북한하고 협상 자리에 언제 이 양반이 나왔죠?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코엔 청문회 당시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국내에 자꾸 그 청문회나 정치적인 위기가 있어서 그게 나를 협상장에서 빨리 걸어 나오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트럼프 트위터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체념하듯이 볼턴한테 주도권을 넘겨줘 버렸어요. 네가 맡아라. 체념하듯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백악관의 이제 그 파워의 어떤 구도가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트럼프를 흔들었던 건 존 볼턴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나중에 수습 못한다. 감당 못한다.
북한을 세게 압박해야 된다. 일괄 타결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압박했던 볼턴인데 네. 트럼프가 요즘 마치 주의력 집중의 어떤 그 이상장애를 보이니까 국내 정치가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갈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가 다 방전됐으니 딴 데 신경 쓸 게 더 많다. 당분간 당신이 주도해라. 북한 문제는 체념하듯이. 예.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초청할 수 있다. 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의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답방 문제하고는 또 같이 거론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을 이야기 많이 했지만 결국 못 왔거든요. 사실 저는 작년에 한 11월부터 제가 북한에 갔다 와서 김정은 위원장 연내 못 온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보셨던 예, 아니 북한하고 얘기해보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리성권을 비롯한 그 실세들하고 네. 1박 2일을 얘기해본 결과 제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회담에 나올 처지가 못 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지도자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네. 명확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성과 같은 것들이 잘 포장이 돼 있어야지 지금 그런 면에서 미국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과연 우리가 오란다고 오겠냐. 그거는 작년에 답방에 대한 우리의 오도된 인식의 그 실수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거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아직도 여전히 재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중재해달라든가 아니면 뭘 좀 달라든가 뭐 좀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그 여지가 오히려 더 적어졌기 때문에 남북관계 대화는 당분간 마쿠 대화라든가 군사실무회담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북미 회담과 무관한 주제 쪽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이 비핵화에 관한 부분은 다소 지연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로 돌아왔다라고 남북 관계의 차례다라고 얘기를 이제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얘기는 이제 북미 차례에서 이제 다시 남북 차례로 돌아왔다는 얘기고 막혀 있는 국면을 남북끼리 한번 좀 뚫어보겠다라는 의도도 좀 있어 보입니다. 당장 뭐 공동 유해 발굴이라는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오늘 국방위가 열렸는데 정경도 국방장관이 남북 간의 대화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판문점의 뭐 공동경비구역을 남북이 이제 구분 없이 같이 공경비한다든지 뭐 또 지피철수라든지 이런 전방 상황이 안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정경도 장관은 그걸 얘기한 거고 그러나 남북 간에 하기로 했던 대화 예를 들면은 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또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하기로 했던 대화는 진도는 안 나가는 겁니다. 기존에 합의한 내용만 실행한 것만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다 이 뜻이고 상황은 더 나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는 아마 우리 쪽에서 북한 쪽에 계속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쪽이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 남북 대화의 어떤 모종의 작은 샛길 정도가 열리는 선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굿 이너프 딜. 이 부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빅딜로 한꺼번에 다 끝내려고는 하지 말아라라고 미국에 얘기를 하면서도 또 살라미에 대해서는 경기를 하겠다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옛날에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협상론을 아주 본인의 신조로 삼으셨던 분이에요. 하나씩 해결하면 상응 조치 받고 하자.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도 사실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처음에 미팅하고 약혼식하고 결혼식하고 이렇게 좀 계단을 옮겨서 가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그 모든 위험을 올 워 나싱으로 가느냐. 이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본인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라는 것이 장구한 세월 동안 끊임없는 사찰과 검증이 무수히 반복되고 몇 바퀴 돌면서 이루어지는 비핵화라면은 이것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최종적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어떤 합리적 경로 설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로드맵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존 볼튼 같이 그냥 한꺼번에 빅딜로 다 처리해버리자. 이런 건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하는 도박이거든요. 도박. 그런 점에서는 지금 미국의 어떤 새로운 북핵의 해법에 대해서 특히 존 볼튼식의 프레임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되돌아보면요. 비건이 협상에 나섰을 때만 해도 단계적 접근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볼턴이 전면에 나서면서 지금 일괄 타결, 빅딜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미국의 입장 정리의 어떤 그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건도 말이 바뀌었어요. 이제 존 볼튼을 추종하는 언어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한테 가장 직관에 반하는 현상이에요. 작년에 미국은 분명히 기존의 CVID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찰, 검증 근본주의적인 어떤 이런 식의 그 강한 요구를 빼고 영변 핵시설이라도 북미가 공동으로 폐기하는 사찰에 버금가는 폐기라면 관심이 있다. 그다음에 사찰 검증을 우선시하는 것도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 변화된 인식이 작년 10월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상당히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보여줬습니다. 이럴 때 존 볼튼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껏 기대감을 고취시켜 놓은 다음에 갑자기 주연 배우가 바뀌는 이런 어떤 현상이 되니까 사실은 우리는 부상당해서 그 선수 명단에 없던 투수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강속구를 뿌려대니까 이게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저런 식의 해법 제기한 건 존 볼튼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해놓고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단계적 접근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개를 놓고 차근차근 계단 밟듯이 가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큰 거 한두 개는 해놓고 완성으로 가자라는 게 지금 우리 정부 얘기인데 만약에 그 큰 거 한두 개 이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입니다. 역시 또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 영변의 핵폐기를 북한이 제기한 안을 미국이 받도록 설득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은폐된 핵시설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만 더 내놔라.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모셔서 또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